이번 강의의 주제는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의 특성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주제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청소년의 개념 이해입니다. 우리가 청소년기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정의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의 발달 심리학적 이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손자병서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라고 했습니다.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청소년을 대하는 사람들이나 청소년을 키우는 부모나 또 청소년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이나 또 청소년에게 상담하는 상담자들은 청소년에 대한 개념과 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청소년을 대하는데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갈등을 겪더라도 갈등에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먼저 청소년의 개념을 이해해보자. 오늘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청소년기를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청소년을 어떤 개념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생각해 봅니다. 푸르를 청자. 푸르는 소년이다 이런 뜻이 있겠죠. 그럼 먼저 청소년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청소년을 어떻게 정의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정의적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을 정의할 때 첫째, 생물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생물학적이라는 것은 나이별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생물학적 정의 안에는 법적이라 규범적이라 이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법과 규범적인 차원에서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사회 규준 정의입니다. 이 법이 아니라 사회에서 이렇게 합의하에 만들어 놓은 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심리적 특성에서 청소년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청소년에 대한 정의는 생물학적 정의와 사회 규준 정의와 또 심리 특성적 정의가 있다. 이 심리 특성적인 것은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관계적에서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생물학적 정의입니다. 자, 생물학적 정의는 우리가 말했듯이 나이별로 성장별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적 정의 안에서도 우리가 살펴보면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이 보이나요? 네, 이것이 뭐냐면 법적으로 우리가 법적인 차원에서 이 청소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민법, 상법, 게임진흥법과 관련된 것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면 이 생물학적 정의라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법에서입니다. 법에서 규정한 생물학적 기준이다. 즉 사회적인 법에서 규범에서 만들어 놓은 생물학적 기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보편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청소년기라고 말할 때 9세에서 9세 이상과 24세 이하인 사람이다 이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의아한 사람일 겁니다. 보통 우리가 만 9세는 아동기라고 말하잖아요. 심리학 쪽에서는 만 9세는 아동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생까지 우리가 아동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것은 청소년을 규정할 때
만 9세 이상에서 만 24세 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 9세란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나이에서는 10세 이상 이렇게 되죠. 10세라 10살이라고 하면 보통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적인 기준에서 청소년 초기, 청소년 중기, 청소년 후기 이렇게도 구분합니다. 이 법에서는 청소년 초기라고 했을 때는 만 9세에서 만 12세까지 이 학년을 치면 초등학생까지, 청소년 중기라고 했을 때는 만 12세에서 13세에서 만 19세까지 이 중고등학교 이 시기를 청소년 중기라고 봅니다. 청소년 후기라고 했을 때는 이 만 20세에서 이 만 24세까지, 그러니까 대학생 시절 이렇게 우리가 구분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초기, 청소년 중기, 청소년 후기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구분 자체가 뭐냐? 생물학적 정의고 법에서 규정한 나이를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에서 규정한다? 법에다 하나의 법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 보면 청소년 기본법이 있고 청소년 보호법에서도 청소년 정의합니다. 민법에서도 청소년 정의가 다릅니다. 형법에서도 청소년 정의가 달라요. 그 다음에 게임산업진흥법에서도 이 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나이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법적인 것에서 법에서 규정한 청소년기에 이 기준은 어떻게 될까? 이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청소년기는 만 9세 이상에서 만 24세 이하인 사람을 일컫는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기본법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 19세 이하인 사람을 청소년이라 일컫는다. 만 19세 이하인 사람을 청소년이라 일컫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세요.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기를 정의할 때 이렇게 나이에 격차가 있는 겁니다. 그럼 또 보겠습니다. 민법에서는 뭐라고 정의하느냐? 민법에서는 이 청소년을 정의할 때는 미성년자라는 것은 성인이 아직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민법에서의 이 청소년기 정의라는 것은 판단 능력이 불완전하다 이렇게 봅니다. 판단 능력이 불완전한 사람, 그래서 자신의 행위 능력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 사람,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자기가 어떤 것을 할 때 제한을 받는 사람, 그래서 이 민법에서는 만 20세 미만인 사람을 판단 능력이 불완전하여서 자신이 뭔가 행동을 할 때에, 행위를 할 때에 제한을 받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뭐라고 정의할까? 민법과 형법이 다르잖아요. 이 형법에서는 미성년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형법에서도 이 청소년기에 대한 정의가 만 14세 미만인 사람을 일컫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하나가 더 있죠. 게임산업진흥법과 관련된 것에서는, 규정에서는 청소년이다 이렇게 칭할 때는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일컫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을 일컫는다
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인 사람이면서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을 일컫는다. 이렇게 해서 생물학적 차원에서 이 청소년을 정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위에서 앞에서 여러분들이 법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 법적인 차원에서 청소년기를 정의할 때 생물학적 정의로 이렇게 내렸을 때 이것을 통칭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통칭해서.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청소년기를 나이로 구분했다면 생물학적 정의를 내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을 보거나 강의를 듣거나 또 강연을 듣거나 논문을 읽을 때에 청소년 초기, 청소년 중기, 청소년 후기로 나눠진 논문들을 볼 때는 아하, 이것을 생물학적 정의로 청소년을 정의를 내리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보편적으로 보면 이 생물학적 정의에서는 위의 것을 요약해서 말하면 광의적인 의미, 넓은 의미에서는 청소년기는 대학생을 포함한다. 얼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생물학적 정의에서 청소년기는 넓은 의미에서는 얼추 대학생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협의적인 의미에서의 청소년기는, 즉 좁은 의미에서 청소년기에 대한 정의는 중고등학생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이런 의문점이 제기됩니다. 아니, 그러면 중고등학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은 청소년기에 포함되지 않나요? 대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은 청소년기에 포함되지 않나요?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 차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광의적인 의미에서 청소년기는 얼추 만 24세 이하인 사람을 청소년이라 말한다. 즉 청소년 후기까지를 청소년기라 통칭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협의적인 의미에서 좁은 의미에서의 청소년기는 만 18세 이하, 만 18세 이하, 만 19세 이하인 사람들을 청소년기라 통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생물학적 그 청소년기의 정의는 아주 어린 나이에서는 만 9세에서 아주 넓게는 만 24세까지를 청소년기라 칭한다. 그러나 이 협의적인 의미에서는 얼추, 사회적으로 보면 얼추 이 청소년기라, 우리나라에서 청소년기라 칭할 때는 이 13세에서 19세까지, 우리나라 나이로 13세에서 19세까지 중고등학생들을 포함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논문을 읽을 때도 보면 청소년 대상의 논문들을 보면 대학생이 있습니다. 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는 청소년 후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하면 좋고요. 그래서 논문을 쓸 때나 또 어디 강연을 들으실 때도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회적 규준의 정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회적 규준의 정의는 뭐냐면 이 청소년의 역할이나 사회적 관계 발달을 통한 정의입니다. 즉, 이 사회적 규준이라는 것은 사회가 이 습관적으로 관습법이라고 말하죠. 사회의 관습에 의해서 정의를 내는 것이죠. 즉 뭐냐면 청소년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 발달을 통해서 정의를 내는 것을 사회적 규준 정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때는 뭐가 되는가 하면요, 일반적으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그럼 이 사회적 규준 정의에서 이렇게 말하면요, 그럼 중고등학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은 어떡하냐?
여기도 여러분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정의에서는 이렇게 나이로 보지만, 그래 정의 내리지만, 사회적 규준에서는 청소년의 역할은 뭐냐? 공부를 한다. 하고 배우는 시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직장을 찾고 결혼하기 이전을 청소년이다. 이렇게 정의도 내립니다. 그러면 요즘에 이 결혼하기 이전을 청소년이나 정의를 내린다 하면 요즘 요즘 결혼 연령대가 20대 후반에서 30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직업을 갖고 이 결혼하기 이전을 청소년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죠. 심리적 특성의 정의입니다. 심리적 특징으로서 청소년을 정의하는데, 이거는 뭐 보는가 하면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심리적 변화의 유무로 정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발달 심리학 이런 거 보면요, 이 발달 심리학이나 또 이 프로이트의 이 정신분석학의 이 성격 형성에 대해서 구강기, 항문기, 난근기, 장복기, 성기기, 이 성기기를 우리가 보통 청소년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에릭 에릭슨의 사회 심리적 발달 이론에서도 정체성 합리적 전sen서 혼미의 단계, 이 청소년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편적으로 심리학에서 하는 말이 청소년기가 되면 심리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심리적 변화의 유무로 정의를 내린 것이 심리적 특징입니다. 그러면 어떤 정의는냐? 이때 나타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에릭 에릭슨에 의해서 이 시기에는 정체성 확립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과업이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 정체성 확립이 되지 않으면 정체성 혼미 온다. 또 형식적 조작 능력이다. 이건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입니다. 청소년기를 우리가 정의 내릴 때는 형식적 조작 능력이 굉장히 획득하는 시기다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질풍노도다. 이런 건 잘 아는 말. 질풍노도가 뭐가 질풍노도냐? 이게 이런 겁니다. 청소년기 신체는 급격하게 발달이 됩니다. 급격하게 발달이 되는데 정서적인 분야에서 이 신체의 발달과 정서적인 분야에서, 정서와 인지 분야에서 이것이 간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이 질풍노도의 시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심리적 특징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청소년기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강의해 드렸습니다. 청소년기의 개념과 정의를 세 가지로 정의 내려줬습니다. 생물학적 정의와 또한 이 사회 심리학적 정의와 사회 규준 정의로 내려드렸습니다. 다음 시리즈 강의에서는 청소년기의 발달 심리학적 특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즉 신체적 특징과 인지적 특징과 정서적 특징과 또한 이 사회적 관계 특징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이 심리학적으로 접근할까, 어떻게 대처할까에 대해서 제가 연이어서 계속 시리즈로 강의해 드렸습니다. 지금도 제 강의를 또 시청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